독일 동부의 어느 시골 마을. 비상사태라니. 여기는 겨울도 춥지 않다고 해서 왔더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아버지는 추운 곳에 있으면 안 되는데. 이곳에는 살인적인 한파 때문에 선포된 비상사태에 근심 걱정이 많은 젊은 독일 여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에는 살인적인 한파와 더불어 지독한 폭설까지 닥치게 되고 많은 마을 사람이 죽음과의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무슨 일인지 그 와중에 쥐도 새도 모르게 독일 마을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 한 명이 해당 마을을 완전히 발칵 뒤집어 놓았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 독일 마을에서는 무슨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버지,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될 마을이에요. 참 이쁘죠? 여기는 겨울이 와도 다른 지역보다 따뜻하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심장 수술도 잘 되었다고 하니까 앞으로 관리만 잘하시면 예전처럼 건강을 되찾으실 거예요. 저는 독일 동부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숙박업을 하고 있는 에바 하우스만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독일의 뮌헨이라는 대도시에서 거주하며 직장 생활을 했었지만 지금은 시골에서 한적한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제가 시골로 내려온 가장 큰 이유는 저희 아버지를 모시기 위함인데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와 둘이 자란 탓에 저에게 아버지란 존재는 조금은 특별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아버지였지만 어느 순간 심방세동 부정맥이라는 심장병을 앓게 되었고 위급한 상황도 여러 번 생겨서 응급실을 종종 방문하기도 했죠. 하지만 정말이지 운이 좋게도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고주파 전극도자 절제술이라는 수술을 받게 되었고 지금은 부정맥 증상이 많이 완화되어 지금까지 꾸준하게 관리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심장병의 특성상 언제든지 재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늘 건강관리를 해주어야 했고 식단부터 운동까지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공기가 좋은 곳에서 조금은 느긋하게 살다 보면 더욱 증상이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곳까지 내려오게 된 것이죠. 만약 이곳에서 그러한 일들이 생기리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절대 이곳에서 터를 잡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마을에서 숙박업을 차린 것은 이곳이 자연휴식 공간들이 많고 사람들의 인적이 드문 곳이었지만 드문드문 아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관광객들이 제법 있는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이곳에서 숙박업을 운영한 지 수년째 되어가고 있었는데 이곳에서 생활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소득이 창출되고 있었죠. 이 지역이 워낙 겨울에도 큰 추위가 없는 지역이라서 마을 사람들도 여유가 있달까 아무튼 생활들이 하나같이 여유로웠고 저는 아버지를 모시고 이곳에서 이러한 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 만족스럽고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2월의 겨울철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저는 겨울 여행객들을 모으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숙박업소 광고를 했고 이번 겨울도 한몫 단단히 챙기려고 여러 가지 기획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뉴스에서 들려온 소식에 저는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텔레비전 앞으로 다가가 해당 소식을 집중적으로 들어야 했습니다. 현재 독일 동부 전 지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습니다. 일주일 내로 살인적인 한파가 올 것으로 예상되며 내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지? 겨울에도 영하 2도 3도 안팎을 맴돌던 지역인데 살인적인 한파로 비상사태까지 선포된다고? 뭔가 착오가 있는 건가? 저는 솔직히 말해서 뉴스에서 그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도 긴가민가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만큼 사람이라는 동물은 경험의 동물이라고 그동안 몸소 겪어왔던 경험들에 의지하는 경향이 컸고 새로운 정보나 소식에는 의심부터 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것이 공영방송의 뉴스에서 들은 정보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이곳에 사는 마을 사람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뉴스에서 그런 소식을 들었다는 마을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을 준비하는 그들의 태도는 평소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죠. 하지만 저의 경우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만약 저 혼자 이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저 또한 그들과 다를 바가 없었겠지만 저에게는 심장병에 걸려서 수술하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하는 아버지가 계셨으니까요. 특히나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목숨과도 직결되는 위험에 노출이 될 수 있어서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잘 알았던 저였기에 만에 하나라도 이번 겨울이 뉴스에서 언급하듯 위험한 수준의 추위가 오게 된다면 나름대로 준비해 놓아야 했죠. 그럼에도 저는 의례적으로 하는 겨울 준비에서 조금 더 강도만 높였을 뿐 크게 다를 것 없는 겨울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사는 환경의 특성상 다른 주민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었나 봅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사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나 봐요.
저는 그동안 친분을 쌓아왔던 마을 주민분들의 집을 돌아다니며 이번 겨울 준비 동향에 대해서 살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민분이 있다면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습니다. 아저씨, 이번 겨울은 엄청 춥대요. 이런 식으로 길에서 주무시다가 큰일 나세요. 정 묵을 곳이 없으면 우리 숙소라도 오시든지요. 도움을 요청하러 가는 길에 그동안 안면을 트면서 나름대로 친분이 생긴 우리 마을의 유명 인사를 만났습니다. 이분은 집도 없이 늘 길에서 주무시는 노숙자분이셨는데 젊은 시절에 무슨 일을 하시던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는 것이 많은 박학다식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고민거리가 있으면 그분에게 물어보고 먹을 것을 대접하곤 했었죠. 그런데 이번 겨울이 그토록 춥다고 하는데 아직도 저렇게 길에서 아무렇게나 주무시고 계시는 것을 보니 은근히 걱정되더군요. 이날도 저는 어디를 돌아다녀 봐도 딱히 도움이 될 만한 방한용품이나 겨울철과 관련된 난방용품들은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민분들도 하나같이 겨울용품이라고는 두꺼운 옷들과 작은 난로가 전부였죠. 해당 난로들도 나무를 넣어서 불을 지펴 사용하는 방식이라 나무가 없으면 그마저도 꽂아 놓은 보릿자루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사는 숙박업소 펜션의 경우에도 나무를 떼는 난방기구가 홀에 유일하게 있는 난방기구였죠. 여태까지는 그것 하나만 있어도 숙박업소 내부 전체를 훈훈하게 데울 수 있었고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제가 아는 모든 주민분의 집에 들러서 지금보다 더 철저하게 겨울철에 대비할 수 있는 방도가 있는지 찾아보았지만 별다른 방도를 찾지 못하여 기존의 방식을 조금 더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죠. 나무 장작을 최대한 더 많이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평상시의 겨울보다 2배 이상의 땔감을 마련해 놓고 나서야 저의 겨울 준비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해 겨울 1월이 되자 그것으로 겨울 준비를 마무리한 것에 대해 처절한 후회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번 겨울에는 저의 예상보다 훨씬 적은 손님들을 받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무래도 이곳 독일 동부에 엄청나게 강력한 한파가 몰려온다고 하자 손님들이 지레겁을 먹고 예약을 하지 않은 탓이었죠. 어떤 날은 전혀 관광객이 없는 날들도 있었고 끼케야 한 팀 내지 2팀 정도만 우리 숙소에 머무르는 손님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특별히 저의 기억에 남는 손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젊은 남자분이었는데 첫 독일 여행을 이곳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점잖은 성격의 한국인 손님분은 참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저희 숙소에 머물게 되었죠. 숙소에 손님이 한 팀도 없던 때여서 제일 좋은 방을 저렴한 가격에 드렸고 때마침 한국인 손님이 오신 당시에 그 사달이 나고 말았습니다. 다른 해에 지금 이 시즌이었더라면 영하 2도에서 많게는 5도까지 기온이 내려가는 것이 정상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누군가 하늘에서 지독한 냉기를 일부러 내뿜는 것처럼 우리 마을에는 지독한 한파가 들이닥쳤습니다. 기온이 하룻밤 사이에 무려 영하 20도를 웃돌고 이 기세라면 30도까지도 내려가겠다 싶은 정도로 살인적인 한파였죠. 와, 이러다가 진짜 얼어 죽겠구나. 최대한 아버지 방이라도 온도를 높여줘야 하는데 드릴게 겨울 모피와 옷까지 들 뿐이니 원. 차라리 아버지를 난로가 있는 홀로 모셔야겠다. 지금 정도의 추위라면 아버지를 방에 혼자 두었다가는 무슨 사달이라도 날 것만 같아서 매 순간이 불안했습니다. 결국 저는 아버지를 방이 아닌 메인 홀로 모셨고 그곳에서 저와 아버지는 이 지독한 한파가 물러가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파는 꽤 오랜 기간 머물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뉴스에서는 아직도 비상사태가 풀리지 않은 상태이고 어떤 지역들에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동사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죠. 과연 그러한 뉴스 속보들이 저의 피부로 느껴지더군요. 어떤 사람들은 집안에서 얼어 죽었다는 안타까운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이건 분명히 남의 일이 아니었어요. 저와 아버지 또한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야 아직 젊고 기저질환도 없었으니 땔감을 떼는 난로와 두터운 겨울 옷가지들만 있어도 어찌저찌 버텨보겠으나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안일하게 이번 겨울을 준비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스를 통해 이번 겨울에는 기록적이고 살인적인 한파가 온다는 소식을 미리 들었음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하고요. 아무래도 다른 마을 사람들도 이번 추위를 대단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저 또한 내심 그들의 마음에 동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에서야 그러한 후회를 해봐야 달라질 것은 없었고 저는 보다 건설적인 생각과 계획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한 건설적인 생각과 계획을 시도하기도 전에 큰 좌절을 맛봐야 했죠.
지금이라도 땔감을 더 가져오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 외출 채비를 하던 저는 문을 열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바깥에는 그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마어마하게 쌓인 눈이 있었고 심지어 아직도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거든요.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면 아주 아름답고 예쁜 광경이었겠지만 당시에 저에게 있어서는 거의 지옥과도 같은 풍경으로 느껴졌습니다. 이 정도면 외출이 불가능할 정도의 눈이 쌓여 있었거든요. 대충 봐도 40cm 이상은 쌓인 듯 했습니다. 다시 문을 닫은 이후에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그때 전화 한 통이 걸려왔고 저는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마을 주민분의 전화였는데 저에게 전해준 소식은 충격적이고도 슬픈 소식이었죠. 저와 친분이 있던 우리 마을의 노숙자 명물 아저씨. 그분이 어젯밤 길에서 동사하여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숙소라도 왔으면 되었을 텐데 미리 챙기지 못한 것이 자책스럽기까지 했죠. 그제야 저는 지금의 한파가 예산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노숙자 아저씨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아버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만약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아버지의 심장병이 도직이라도 한다면 구급차는커녕 제 차를 이용해서도 병원을 가는 것은 힘든 상태라는 생각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덮쳐왔습니다. 제가 지금의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이번 살인적인 한파와 폭설 사태가 진정되기를 하루라도 빨리 물러나 주기를 바라는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까지 이르자 저는 그동안 단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분명히 우리 숙소에는 한국에서 온 젊은 남자 손님분이 계셨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손님의 인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음식은 먹는 것 같은데 밖으로 나오질 않으니 그 사람이 우리 숙소에 있는지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 순간부터 불안함이 점점 더 증폭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한국인 숙박 손님이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방 안에서 동사를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죠.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숙소에는 난방기구라고는 메인홀에 있는 땔감 난로가 전부였는데 이곳에 단 한 번도 오지 않는 것을 보면 그런 생각도 전혀 말이 안 되는 일은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해도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로 겨울이 그리 추운 나라는 아니라고 알고 있었기에 이곳에서의 지금과 같은 상황은 그 손님에게도 청천벽력과도 같은 재난 상황일 테니까요. 게다가 지금 생각해보니 손님이 처음에 우리 숙소를 방문했을 때 옷차림도 그리 두터운 옷들을 입고 있지 않았고 일반적인 겨울옷을 입고 있었기에 더더욱 걱정되더군요. 결국 저는 갑작스러운 살인 한파와 폭설에 한국인 손님에게 큰 사달이 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상황을 살펴보러 가려 했습니다. 혹시나 더 필요한 방한용품이나 옷가지들이 있느냐고 물어보면서 자연스럽게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위층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한국인 손님분이 내려왔거든요. 그러더니 하는 소리가 참으로 태평하더군요. 어휴, 뭔 눈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 당분간은 외출은 힘들겠네. 들어가서 유튜브나 봐야지. 아니, 저 한국인 손님은 어떻게 지금처럼 위급한 상황에 저리 태어날 수가 있지? 한국인들은 원래 저렇게 감각이 무딘 사람들인가? 아니면 지금의 살인적인 한파와 폭설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저는 갑자기 저런 반응을 보이는 한국인의 정체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국인이 저러한 반응을 보인 이유에 대해 알아챘고 경악을 금치 못했죠. 저는 그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인이 머무는 방에 은근슬쩍 먹을 것을 가져다주며 동태를 살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저의 두 눈을 의심했죠. 그곳에는 한국인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상한 물건들이 널브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침대에는 길고 네모난 장판 같은 것이 전기 콘센트와 연결되어 있었고 마찬가지로 콘센트에 연결된 난로 같은 것이 보였죠. 저는 너무나 놀라서 이것들의 정체에 대해서 한국인 손님에게 물어보았고 그는 이것이 한국에서 사용하는 온열 제품들이라고 했습니다. 왠지 한국인 손님이 머무는 방에 들어오자마자 공기의 질이 다르고 혼기가 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저의 착각이 아니었죠. 전기장판이라 불리는 제품 위에 누워서 유튜브를 시청하던 한국인 손님은 제가 들어오자 침대에서 나왔는데 그의 복장에 저는 혀를 내두르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는 이런 강추위에 겉옷도 입지 않고 잠옷 바지의 상의에는 티만 덜렁 한 장 입고 있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제가 방으로 들어오자 갑자기 한국인 손님분은 저에게 무언가를 건네며
날씨가 제법 춥네요 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손님이 건넨 것을 받아든 저는 다시 한번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뜨끈뜨끈한 온기가 가득한 핫팩이었거든요. 대체 이 귀한 걸 어떻게 구해온 것인지 몰랐지만 그것을 또 이런 식으로 아무렇지 않게 저에게 건네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의 정체가 더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저의 이러한 궁금증을 직설적으로 한국인 손님분에게 여쭈어 보았고 거기에 더불어 제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도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한국인 남자분은 흔쾌히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었습니다. 정말 놀랐던 점은 독일에서는 구하기 쉽지 않고 더더욱 우리 마을에서는 구경도 하기 힘든 그 귀한 핫팩을 수십 개씩이나 저와 아버지를 위해 흔쾌히 투척해 주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게다가 저희 아버지가 심장질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한국인 남자분은 이것을 아버지에게 드려서 겨울 동안 사용하시라고 선물이라며 건네주더군요. 돌처럼 생긴 것이었는데 5분 정도만 콘센트에 꽂아두면 돌에서 한참 동안 뜨끈뜨끈 발열이 되는 제품이었습니다. 이런 미친 핫 아이템들을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많이 구비하고 있는지 놀랄 일이었죠. 그렇게 악몽처럼 지독한 한파와 폭설은 많은 독일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유독 우리 마을에서만큼은 한파 초반에 돌아가신 노숙자 아저씨 외에는 인명피해가 생기지 않았죠. 사실 이것은 모두 한국인 손님 한 명이 우리 마을에 전파한 그것들 덕분이었습니다. 한국인 손님에게 받은 핫팩과 여러 온열 기기들을 저희 숙소 메인홀에 구비를 해두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들였죠. 폭설임에도 불구하고 잠깐 눈이 멈췄을 때 그 힘든 길을 뚫고 우리 숙박업소에 와주신 분들은 무사히 한파와 폭설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마을에는 한국인으로 보이는 동양인이 방문하게 되면 은인을 모시듯 모시게 되었죠. 게다가 겨울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한국의 온열 제품들을 미리 구비해두는 습관까지 생겨났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그때의 한국인 손님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